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좀 재미있게 보세요, 한번. 지금 밖에 이제 차트가 뭐냐면요. 이게 주황색 선이 코스피고요. 여러분들. 지금 차트가요. 미국 러셀 지수예요. 러셀 2000 ETF예요. 좀 이게 어떤가요? 굉장히 유사하네요. 완전 커플링 되어 있는데요. 네. 똑같은데 거의. 그냥 똑같죠.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제가. 안 그래요? 지금 코스피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주황색 선이에요. 주황색 선 보이시죠? 근데 이게 러셀 지수예요. 미국 러셀 지수가 미국 중소기업 2,000개 그 평균치 따서 그 수치화 시킨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에 대한 증시 방향성이라든가 현 상황을 점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가 뭐 외국인이 매수하고 여러분 그거 다 맞췄으면은 여러분들 도사예요, 도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판단을 하려면은 어차피 미증시를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차트 하나로 다 대답이 되는데.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자, 그러면 지금 또 미증시가 왜 상단 레벨링에서 계속적으로 맴도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맞겠죠. 그게 곧 코스피니까,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미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하신 분은 그럼 미증시 흔들리는 게 지금 그 잭슨 홀웨이 때 나올 거를 선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이. 자, 지금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3단 레벨링에서 이 구간이 계속적으로 맴도는 이유는 국채 금리가 갈 길을 잃어서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갈 길을 잃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세요, 한번. 제가 이게 이 두 이격에 대한 차이가 실질금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간 거죠, 사실상. 네. 여러분들. 자, 요게 물가지수고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회색 선이 물가고 이게 국채금리인데 자, 물가가 오히려 더 높으면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동화가 있는 거죠.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두 이격 있잖아요. 이격. 기울기. 자, 회색 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 두 이격 자체가 지금 최대치라는 평가가 많은 거예요. 실질금리가 그럼 맥시멈이다. 마이너스 구간에서 맥시멈인 상태면은 마이너스 최대치인 상태면은 더 이상 증시도 올라갈 길이 이제 떨어질 길이 올라갈 길이 없는 거죠. 반대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건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게 증시의 곧 하락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두 이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왔던 돈나무 누나죠? 저보다 누나. 나이 많을 거예요. 네. 돈나무 누나는 테슬라 한 주에 대한 어떤 그거기 때문에 거시적인 평가는 저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테슬라라는 게 사실 이제 거품성이 좀 굉장히 낀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베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는 생각을 해요. 마스터님도 마이클 버리에 조금 그죠? 동의를 하는. 그거는 동의해요. 제가 왜냐면은 그 테슬라라는 종목이요.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이긴 했는데 금방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이에요. 다른 기존 유사 업종, 자동차 업계 업종들이. 근데 가격에 대한 경쟁이 너무 거품기가 있는 게 사실인 거죠. 네. 예.
20몇 년도부터 근데 그거는 한 종목 섹터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그 테슬라에 대한 이제 공매도 부분을 살려서 증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그건 해석값이 달라요. 해석값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가요. 이거 지금 회색선하고 이제 파랑선 있죠. 이 두 이격이요. 최대치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선. 이게 최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벌어지기도 힘들어요. 이게 더 벌어져야 돼요. 이게 여기로 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증시가 더 오르는 거. 그죠? 맞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비정상적인 구조로 가죠. 예.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더 벌어지면 증시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왜냐 위험 자산인 돈이 더 쏠리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은 국채 금리는 더 내려가고 물가는 더 올라가야 돼요. 맞죠?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꺼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가능할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물가는 더 올라가고 이제 국채 금리는 더 떨어져야지 증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돈이 더 거기로 쏠리니까. 실제 금리가 더 떨어져서 투자할 공간이 없는데. 그죠? 그러면은 지금 하나하나 한번 보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물가 지금 현 상황이 왜 고점 레벨링이고 이제 국채 금리는 왜 저점 레벨링인지. 그럼 이게 앞으로 좁혀질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요. 그죠? 네. 그럼 증시가 조정에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렇네요. 근데 빅쇼트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빅쇼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유동성 장세에서 올린 것만큼 조정이 내린다면은 좀 세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가하고 국채 금리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더 벌어질지 좁혀질지는 판단해봐야겠죠. 그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잠깐 변경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더 내려가고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증시에는 긍정적이지만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가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죠? 자 일단 물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물가부터. 네. 지금 아까 회색선이에요. 이게 실시간 회색선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값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맥시멈으로 한번 찍어보죠. 여러분들 맥시멈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상하단 구조 보이시죠? 지난 어떤 30년간 물가가 미국 물가가 어떻게 보면은 2.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2.5 레벨링에 대한 확실한 돌파가 들어간 적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페드에서 물가가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물가 조정을 그만큼 수월했기 때문이고 이게 지금 고점 레벨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려면 이전 상승세처럼 물가가 올라가면은 증시가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전제는 첫 번째가 상단에 대한 저항이 세기 때문에 이 레벨링에 대한 어떤 상단 저항력이 이제 도달하는 자리예요. 자 그럼 물가는 좀 더 오르긴 힘든 상황이다. 베이스를 먼저 깔고 그럼 미국채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나요? 라고 한번 전제를 깔아봅시다. 미국채 금리가. 자 화면 좀 잠깐 낼게요. 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금리와 물가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봐주고 계신데, 제가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지금 안 돼 있네요. 네, 다운을 받았는데 일단은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그러면은 미국채 금리에 대한 리포트 분석은요 지금 바닥을 찍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바닥.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은 더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 자 이것도 바닥을 더 추가적으로 내리긴 힘든 상황. 그럼 두 이격에 대한 위치값이요 앞으로 이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질 금리가 이렇게 되면 상승에 대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값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왜 증시가 고점 레벨링에서 계속 맴도나요?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미국채 금리가 더 떨어질 공간도 없고, 그죠? 물가도 더 오를 공간도 없고,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여기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증시도 계속 한 달 동안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럼 증시가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코스피가 매도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냥 고점 레벨링 박스요. 이거죠. 단순히. 고점 레벨링 박스요. 다만 어제 얘기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값은 충족이 안 될 거예요. 증시가 작년과 같은 상승을 오르나요? 라고 했을 땐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힘들어요. 자, 왜냐하면은 저는 객관적인 사실값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어떤 이론 베이스를 깔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고 어떠한 가능성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증시 좋습니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러면 저도 좋죠.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드리는 멘트니까. 그죠? 근데 포트를 제가 줄이라고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상황에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고점이 계속 부담 가잖아요. 단타 자리밖에 안 돼요. 단타 자리. 자, 그러면은 코스피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차트상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저는 한 4분기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4분기에 왜냐면은 이 러셀 지수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인프라 정책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고 있는 건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4분기에 있어요.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증시 조정 오겠죠. 왜냐?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시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간 현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미국채 금리를 올릴 만한 요소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연준이 스탠딩 레포라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거는 수요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아무런 제도화 없이 그냥 테이퍼링을 했더라면 국채 금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급등이 먼저. 근데 지금 안정화해서 밑바닥에서 기는 거는 1.2% 이 내에서 미국채 금리가 기는 거는 스탠딩 레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은 국채 공급이 들어가야지 급등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바이든 표 인프라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시사하는 바이기 때문에 4분기가 오히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사하는 바예요. 자,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잭슨홀 미팅 때 나올 방향성을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잭슨홀 때 나오는 선반영 여부는 달러 인덱스 강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증시는 환율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채, 채권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채권 요소를 더 파악해야 되는 게 사실이다. 증시 부분은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 했는데 이건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지금 원달러 약세가 11월에 진행될 테이퍼링을 선반영한 환율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선반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유로 달러 상황과 원 달러 상황은 전제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 달러는 여러분들 잠시만요. 차트 좀 내릴게요. 차트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원 달러예요. 원 달러는 박스 추이예요. 큰 변동성을 가리키기 힘듭니다. 지금 수렴 구간이죠. 차트 20년, 30년 차트 보더라도 이 안에서 당분간 놀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원 달러에 대한 큰 변동률 그거 가리키기 힘들어요. 예. 지금 이 박스 레인지에서 놀 거예요. 왜냐? 같은 방향성에 대한 미국과 정책이 같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어제 얘기 드렸어요. 그죠?
달러에 대한 강세, 제가 나오는 이 신세계에서 달러에 대한 강세 표현은요. 유로 대비 평가예요. 유로 대비 평가. 원화 대비 평가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해외 선물 하잖아요. 유로 대비 평가로 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